우리나라 폭염의 기세를 한풀 꺾어준 태풍은 중국에 상륙해서 큰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태풍은 오늘 밤 일본을 관통할 예정이라 피해가 우려됩니다. 네, 한편 어젯밤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규모 7.4 강진 소식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갑자기 좀 선선해졌는데 이게 태풍이 이중열돔 두 개의 이불을 좀 강타한 덕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대기가 이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는 태풍이 이 열돔을 깼다라는 표현보다는 북쪽에서 내려온 상층 기압골이 찬 공기가 그동안 초롱성 같았던 그 열돔을 약간 와해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당연히 밑에 그 13호, 또 15호, 16호, 또 멀리 있었지만 14호 이 태풍들이 남쪽에서 이제 좌충우돌을 하듯이 그랬는데 이렇게 아까 4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다가 34도 5도를 가지고 갑자기 시원해진 것 시원해졌다고 같아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상대적인 건데 예. 그 원인이 이제 열돔이 깨졌습니다. 그동안 그 폭염이 지속될 때 하늘을 쳐다보면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구름이 생길 수 없는 하강 기류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나기도 내리고 하늘을 보면 구름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구름이 생겼다는 얘기는 상승 기류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나라를 위에서 찍어 눌렀던 그런 이불 효과가 있었던 그 열돔이 이제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상층에서 내려온 상층 골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좀 와해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좀 더 기상학적인 표현 같아요. 태풍이 열돔을 와해시켰다라고는 조금 뭐 연관성은 있겠지만 이제 그런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한반도에 우리나라의 기압 배치가 바뀐 점은 조금 저희가 희소식인 것 같은데 지금 15호 태풍 차놈이 오늘 밤에 일본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진로가 우리나라로 올 수가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로까지 오지는 못합니다. 일본을 관통하면 내륙을 한번 거치면 우리가 팽이가 얼음판에서 돌다가 돌부리에 걸리면 휘청하듯이 일본 내륙을 통과하면서 이제 급격히 약해질 겁니다. 예. 지금 자체도 태풍 차놈이 그렇게 강한 태풍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동해상으로 빠져나올 겁니다. 그러면 빠져나오면서 태풍의 일생을 마치고 그 아래 단계인 열대저압부로 약해지고 또 더 낮은 단계인 온대저기압으로 약해져서 예. 우리나라 경남 동해안 쪽으로 접근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15호 태풍이 우리나라를 상륙한다 이런 이제 표현보다는 그 약해진 태풍이 우리나라 동쪽 지방에 영향을 주어서 비를 내리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예. 이제 그런 그 기여를 15호 태풍이 할 것 같습니다. 예, 15호 태풍 차놈은 일본으로 갔고 우리나라 동해안에 간접 영향을 줘서 가뭄 해갈은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13호 태풍 돌피는 지금 중국으로 갔잖아요. 피해가 엄청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태풍이 최성기에는 강도 5였거든요. 바다에 오키나와 지날 때만 해도. 그런데 이제 중국으로 상륙을 했습니다. 중국으로 상륙했으면 바다로부터 태풍의 에너지원은 따뜻한 바닷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인데 중국으로 상륙 내륙에 들어갔으면 사실은 급격히 약해져야 되는데 내륙 상륙하고 한 이틀 정도 태풍의 힘을 가지고 중심 부근에서 초속 17m의 강풍이 부는 걸 태풍이라고 하는데 그 위력을 가지고 한 약 이틀 정도 중국 내륙을 관통을 할 거예요. 그래서 태풍의 직격탄을 맞은 중국은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을 할 건데 오늘 밤 정도의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겁니다. 이 시간 현재는 아직 태풍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대로 지금 중국을 휩쓸고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뭐 홍수가 나가지고 차들이 저렇게 잠기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태풍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열대저압부로 이제 바뀌게 되면은 태풍일 때 워낙 강력했어서 열대저압부가 되더라도 좀 강력한 비를 뿌릴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태풍이냐 열대저압분의 기준이 중심 부근에서 초속 17m 이상의 바람이 부느냐? 그러면 태풍. 16m가 부느냐? 그러면 열대저압부. 이렇게 그 구분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태풍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됐어도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이죠. 또 설령 더 낮은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됐더라도 이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듯이 태풍에서 변질된 그런 그 온대저기압은 역시 많은 수증기를 몰고 온 그 저기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비가 많이 내렸는데 앞으로도 중국에는 더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지난
태풍 바비 때도 이 중국 내륙으로 태풍이 상륙했는데 예. 우리나라 쪽으로는 그 더위를 가져온 그 고기압 때문에 오지 못하고 7호, 8호 태풍이 일본에 큰 영향을 줬고 다 우리나라를 지금 비껴가고 있는 태풍의 예.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과연 이제 이대로 계속 갈 것이냐인데 지금 영남 지방은 이대로 갔다가는 가뭄 때문에 큰 그 물 부족을 겪을 가능성이 예. 높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쪽은 비가 많이 오는 방법은 비를 만회하는 방법은 태풍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하여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열대 바다에서는 몬순 고리라고 해서 태풍이 발생하는 그런 그 열대 골이 있는데 거기에는 곧 태풍이 17호, 18호 막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중국 태풍 피해 상황을 좀 짚어봤는데 전 세계 기상 재난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지금 콜롬비아에서는 강진이 났는데요. 일본과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도 원래 이 지진 취약 지역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진, 땅속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땅 위에서, 대기에서 벌어지는 날씨와는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지진도 최근 있었고 또 그 콜롬비아 지진이 있었는데 이 미국 지질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이번 콜롬비아 지진이 규모 7.4입니다. 예. 또 땅속 깊이 진앙지라고 그러는데 이게 약 110km 좀 차이가 있는데 한 80에서 110km 상당히 깊은 곳에서 발생을 예. 했습니다. 일본 지진은 10km 땅속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자,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일본 지진은 깊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위에 그 어떤 흔들림이 매우 컸습니다. 이번 콜롬비아 지진은 매우 땅속 깊은 곳에서 발생을 했는데 예. 굉장히 폭넓은 지역에서 땅이 흔들렸습니다. 예. 자, 7.4면 우리가 지진 규모 1이 늘어날 때마다 32배의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인데 로그 함수적으로 만약에 6.4에서 이번 7.4, 6.4하고 8.4하고 비교하면 에너지가 1000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7.4예요. 그런데 원래 콜롬비아 지역이 그 지역이 판과 판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공을 연상해 보면 축구공 그 가죽 조각을 이렇게 대해서 붙였잖아요. 그 사이를 이제 판과 판 경계인데 남아메리카판과 이쪽 나스카판이 남아메리카판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생긴 그 지역이 콜롬비아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데스 산맥이라는 산맥도 생겼거든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지질학적인 그 취약점이 있습니다. 불레골이라고 해서 일본 또 태평양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등등 그 콜롬비아 그런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우리나라는 다행히 예. 그 유라시아판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과 판 사이 경계면에 있지 않은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그래서 지진이 이제 적게 발생을 하는 것이죠. 예, 지진 배경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 비교가 99년에 발생한 콜롬비아 지진이 있어서 좀 많은 사망자나 희생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보셨듯이 막 건물이 저렇게 무너져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인명 피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진은 이제 어찌됐건 여러 가지 지질 구조 예. 또는 내진 설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 그런 그 인프라가 갖추어졌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매우 취약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콜롬비아 그 자체 그 지진 발생 지역을 보면 그래서 지금 벌써 사망자도 상당한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네. 7.4 규모면 대단히 강한 강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환태평양 지대가 그러면은 최근에 이런 걸로 봐서 그 지진이 만약 활성화 더 될 것인가 이제 과학계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6에서 7 규모 6에서 7 이상을 강진이라고 하는데 네. 이 강진의 발생 통계는 뭐 그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게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진이 나서 예. 언론에 저렇게 실시간으로 사진이 노출되고 있는 점, 그다음에 과거보다 지진을 측정하는 그 기술이 높아져서 옛날에는 관측을 못했던 그런 것까지 다 관측이 되기 때문에
이 환태평양 이 조산대에서 지진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과학적으로는 그렇지는 않다. 원래 이 지역이 지진이 잦은 지역인데 그런 통상적인 수준의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한 것이지 이 불의 고리가 다시 활성화를 띠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그 콜롬비아의 그 판과 나스카 판과 남아메리카 판, 그다음에 그 베네수엘라는 카브리 판과 남아메리카 판인데 판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인해서 여기가 또 발생했다. 이제 이렇게 연관을 지어보기에는 과학적으로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재해재난들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